청와대 정문이 있습니다. 11문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800m 정도 떨어진 지금 바로 보시는 이곳, 여기가 바로 이제 내자동 로타리입니다. 하면 왜 경찰 마크와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곳의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저기가 뭐 이렇게 전통 시장도 있고요. 뭐 맛집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분노한 시민들이 물론 분노는 하지만 질서와 이성을 잃지 않고 지금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태극기도 등장을 했네요. 네. 저게 언제 끝날까요? 이거 뭐 지금 예측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오늘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일주일 뒤에도 또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언제 끝날까요? 좀 이어질 거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국정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수습 능력이 사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집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식들이라든가 또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부에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현재 그중에서도 집권당 대표인 이정현 대표의 경우는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정무수석을 했었고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도 실제로 거의 비서 역할을 했던, 그리고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져서 정말 이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당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큰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 더 전격적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제시를 할 때라고 봅니다. 전격적인 대처인데요. 지금 새누리당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부 사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새누리당 그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까지 오늘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도부 사퇴가 꼭 될까요? 그리고 청와대가 무언가 발표를 해야 된다면 지금 청와대가 오늘 물론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청와대가 이제 오늘 이거를 보면서 박 대통령도 심각하게 고민할 거고, 내일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긴급 회의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청와대 대응을 보면 박 대통령의 시국 담화도 그렇고 대응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진짜 아까 찔끔찔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국 상황을 보면 열흘 전하고 일주일 전하고 2, 3일 전하고 오늘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네. 시시각각 전국이 급변하고 있고, 그거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더욱 시국에 자기들한테는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예. 좀 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를 선제적으로 더 크게 내놓아야지, 쉽게 말해서 불이 났을 때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방화선을 칠 때 찔끔찔끔 치면은 계속 불이 번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뒤에 가서 후방에 가서 더럽게 탁 쳐가지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현재 오늘의 전국의 분수령인데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퇴진 쪽으로 가느냐. 퇴진이라면 이제 하야나 탄핵이라 이런 게 있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야당이 그동안 주장하는 이선 후퇴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있었는데, 오늘 촛불 집회는 굉장히 퇴진 쪽에 무게를 싣는 쪽으로 어떻든 목소리는 그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 성남 어떤 민중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려면 지금 뭐 거국 중립내각 발표한다고 저 목소리가 사라지겠냐는 겁니다. 뭐 정면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보시는 건지요?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는 왜냐하면 그에 준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번 주 중반,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차 담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사실은 야당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해서 국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2차 담화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네. 상황은 더욱더 악화돼 버렸습니다. 제가 시 현장에서 오늘 봤던 느낌은 온 국민들 대부분이 다 하야나 퇴진을 외치고 있었고요. 예. 또 실제로 만나서 본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까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굉장히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거국 중립 내각을 받아들이고 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제 끝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버린 겁니다. 네. 적극적인 타개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탄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선 후퇴, 다시 말해서 내치나 외치에서 이 내치만 물러나는 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이미 이제는 효용이 없어졌다고 네.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치와 외치에 물러서서 이선으로 후퇴하고 의전 대통령으로서 남는 그런 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야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개인데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 새누리당 탈당과 이 다른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것 몇 가지의 조치들이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도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제는 하야냐 아니면 정말로 내치와 외치를 벗어난 이선 후퇴까지 그 결정들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면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큰 위기로 발을 깊숙이 들이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릴까요,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지금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심지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계속 아까 상황이. 봤지만은 방화선을 계속 바로 뒤에 하면서 계속 번져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 바로 촛불 민심의 목소리는 퇴진으로 모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국민들의 목소리고 그런데 청와대와 여야는 이 전국을 이제 그러한 목소리를 담아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냐 하는 예. 진정한 대안을 내는 거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그럼 실현하느냐 네. 그거하고는 좀 복잡한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퇴진이냐 이선 후퇴냐 그 경계선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여야가 일단 이번 주 초에 빨리 만나서 저는 그게 거국 내각을 계속 가든 안 가든 간에 거국 내각의 책임 총리를 선출하는 거는 한번 그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중간에 물러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그렇게 될 경우에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권한 대행을 맡는 일이 있을 경우 그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대통령이 계속 이선 후퇴를 하든 퇴진하는 일이 있든 이 소위 중립적인 내각의 총리는 필요하다 이거 책임 총리가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까지 포함해서 진정으로 풀어가는 게 뭔지를 청와대와 여야는 이제 빨리 모여서 바로 논의를 이제 그 부분입니다. 왜 그렇다면 사실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정말 저도 참담합니다만 대통령이 왜 하야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하야가 안 되느냐.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유고 상태는 사실 국가를 어렵게 만드는 거고 비상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물러나겠으니까 알아서들 하시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행법상 바로 황교안 총리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다음 누가 전국을 이끌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있는 거는 그래도 불기소 특권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칼날이 바로 옆구리까지 지금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퇴임을 한다? 그럼 바로 검찰이 이제는 서면 조사가 아니라 소환입니다. 그리고 구속 불구속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측면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재 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있고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법적 책임의 경우는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기 내에는 소추되지 않는 그런 최소한도 헌법적인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이 과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고리 상태가 된다. 하야를 통해서 고리 상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허정 과도 내각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결정했고요. 당시 부총리였던 장면 부총리가 사실은 승계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3순위인 외무장관 허정 외무장관이 이제 과도 내각의 총리가 됐습니다. 예.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을 한 셈인데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선 후퇴나 또는 예를 들어서 하야 같은 결정을 할 때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국회와 협의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총리를 현재 황교안 총리로는 도저히 현재까지 보여준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번에 사실상 이미 대통령이 불신임해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면 국회와 협의해서 거국 내각의 총리를 다시 말해서 다음 선거 때까지 선거가 원래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 국회와 같이 협의해서 시기를 미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선거 기간까지를 이끌 수 있는 예. 과도 내각의 총리를 임명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 헌법적인 이 절차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혼란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다거나 또는 국가의 헌정사가 정말 꼬여서 예. 이념적인 대결이 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에 책임진 청와대나 정부 그리고 정당들이 여기서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을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하고요. 현재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청와대는 이미 외길 수순으로 몰려있다. 외통수의 수순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사실 이번 사안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국정을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협의라는 대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 우리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사실 청와대만 향한 건 아니거든요. 여야 모두 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동안에 이렇게 협의를 제대로 못하고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아가는지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일단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러한 국정 운영에 국기 문란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데 또 지난번에 2차 집회 때도 유심히 들어보니까 이 낡은 정치에 대한 여야에 대한 그렇죠. 불신이 또 예. 그게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분노는 좀 굉장히 계속 최고조로 가고 있고 거기에는 대통령을 퇴진하라는 거 촛불 민심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여야는 그럼 바로 퇴진하는 것만으로 퇴진이라는 것도 모든 게 정치적인 시간이 중요해요. 퇴진하는 것만으로 해법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예. 바로 아까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게 뭐냐면 황교안 총리가 대행이 되거나 실질적인 책임 총리로 이끌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의 중립성 논란 또 뭐 관건 선거 뭐 이런 얘기 나올 네네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라는 더욱 분열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중립적인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 그리고 여당도 황교안 총리가 있으면요 그런 논란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요. 또 하나는 만약에 대통령이 중간에 퇴진을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그럴 경우에 여야의 지금 당장 물러나면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대선 근데 주자들마저도 그거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여당의 예. 지금 뚜렷한 대선 주자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승복의 마음이 생기려면 여야의 주자가 다 신발끈을 맬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승복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은 그러면 뭐 탄핵을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고 왜 내 손에 안 묻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퇴진만을 줄기차게 하야만을 요구한 그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야당이 탄핵을 주장할 경우요. 탄핵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경우에는 탄핵도 그냥 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국회가 3분의 2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회에서 일단 모여서 탄핵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결국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과. 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또다시 이것이 정쟁의 장이 돼서 심각한 정쟁의 국면이 이루어질 거고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당의 입장은 반걸음 정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가야 된다. 일부는 야당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이라는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제가 예. 볼 때는 현재는 야당도 여당도 책임 있게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해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은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나 높겠고 낮 동안은 하늘이 흐리겠지만 17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대체로 4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춘천 9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17도, 대전 18도, 대구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바로 수능일이죠. 이번에도 수능 한파는 없겠고요. 오히려 예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꾸려져서 정말 이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당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큰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 더 전격적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제시를 할 때라고 봅니다. 전격적인 대처인데요. 지금 새누리당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부 사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새누리당 그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까지 오늘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도부 사퇴 갖고 될까요? 그리고 청와대가 뭔가 발표를 해야 된다면 지금 청와대가 오늘 물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현재 오늘의 전국의 분수령인데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퇴진 쪽으로 가느냐. 퇴진이라면 이제 하야나 탄핵이라 이런 게 있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야당이 그동안 주장하는 이선 후퇴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있었는데 오늘 촛불 집회는 굉장히 퇴진 쪽에 무게를 싣는 쪽으로 어떻든 목소리는 그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 성남 어떤 민중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려면 지금 뭐 거국 중립내각 발표한다고 저 목소리가 사라지겠냐는 겁니다. 뭐 정면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보시는 건지요?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는 왜냐하면 그에 준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번 주 중반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차 담화 발표가 나오기 청와대 정문이 있습니다. 11문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800m 정도 떨어진 지금 바로 보시는 이곳 여기가 바로 이제 내자동 로타리입니다. 하면 경찰 마크와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곳의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저기가 뭐 이렇게 전통 시장도 있고요. 뭐 맛집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분노한 시민들이 물론 분노는 하지만 질서와 이성을 잃지 않고 지금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태극기도 등장을 했네요. 네. 저게 언제 끝날까요? 이거 뭐 지금 예측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오늘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일주일 뒤에도 또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언제 끝날까요? 좀 이어질 거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국정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수습 능력이 사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집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식들이라든가 또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부에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현재 그중에서도 집권당 대표인 이정현 대표의 경우는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정무수석을 했었고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도 실제로 거의 비서 역할을 했던 그리고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청와대가 이제 오늘 이거를 보면서 박 대통령도 심각하게 고민할 거고 내일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긴급 회의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청와대 대응을 보면 박 대통령의 시국 담화도 그렇고 대응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진짜 아까 찔끔찔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국 상황을 보면 열흘 전하고 일주일 전하고 2, 3일 전하고 오늘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네. 시시각각 전국이 급변하고 있고 그거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더욱 시국에 자기들한테는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예. 좀 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를 선제적으로 더 크게 내놓아야지 쉽게 말해서 불이 났을 때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방아선을 칠 때 찔끔찔끔 치면은 계속 불이 번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 뒤에 가서 후방에 가서 더럽게 탁 쳐가지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